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벌레에서 책을 읽고 있는 찌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다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자, 제가 나오는지 일단 테스트 중이고요. 저는 여러분이 어제 저 막 풀 메이크업 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야근 모드, 지금도 야근 중이지만 오늘도 계속 야근 예정일 거기 때문에 야근 모드의 차림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인데 정신이 없어요. 월요일에 오늘 하루 종일 외근하고 들어와가지고 방송 준비하고 했더니 좀 정신이 없는 초췌한 상황이지만 힘차게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에 이어서 사피엔스의 미래라는 책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1년에 2번씩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서 세계의 현안을 뜨겁게 토론하는 멍크 디베이트라는 거를 제가 어제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이제 어제에 이어서 긍정 쪽에 스티븐 핑거 그리고 매트 리들리 선수가 이제 계몽주의를 계승하고 경험과학에 충실한, 이분들은 좀 과학자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철학자 알랭드 보통 그리고 말컴 글래드웰은 사실 인문주의 전통의 계보를 잇는 이 분들이 찬성과 반대에서 배틀을 하는 장면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해봤죠. 이 찬반 토론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시작하기 전에 투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인류는 진보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실제 토론장에서 73%였고, 그리고 인류는 진보를 낙관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27%. 근데 사실은 이제 긍정적인 뷰가 더 많다. 그리고 부정적인 의견은 실제로 적었다. 근데 토론이 끝났을 때 이게 어떻게 변화했냐에 따라서 양쪽의 패널의 승패를 가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요. 끝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약간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류는 진보할 것이다 라고 본 게 75%로 올라갔고, 진보를 낙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몇 퍼센트지? 27%, 잠깐만요. 그러니까 75%, 25%로 약간 이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성팀이 승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보면 실제적으로는 이 토론에서도 나오는데 찬성팀이 조금 유리하게 보입니다. 왜냐면 스티븐 핑커랑 매트 리들리는 세계가 진보해 왔다는 증거를 잔뜩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마치 알랭드 보통과 말콤 글래드웰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빙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좀 보기에도 진보를 낙관하기 어렵다라는 측면이 증명해 보이기에는 좀 어려워 보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봅시다. 근데 이거 어디 갔어? 이렇게 보여드리면 들어갈까요? 네. 이제 앨런 하인이라는 사람이 책의 마지막에도 좀 논평을 합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두 가지 쟁점이 있다. 먼저 진보의 본질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저 어제 댓글에도 많이 남겨주셨던 부분이에요. 뭐를 진보로 볼 것이냐라는 부분이랑, 그리고 추론 과정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정리하는 게 가장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스티븐 핑커와 매트 리들리는 주로 높은 수준에서 세계대전 이후 시기의 평화, 복원, 번영의 영역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있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 두 사람은 빠르고 폭넓은 혁신에 힘입어 개선이 지속될 것이고 충분히 근거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말콤 글래드웰은 그러한 흐름이 초래하거나 만들어낼 또 다른 경향과 사건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떤 현상이 됐든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진보해왔던 경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냐?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냥 낙관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알랭드 보통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흥미롭게도 하지만 다소 모호하게도 진보를 지혜의 증가로 정의합니다. 혼자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인간성의 미래에 대해 의도적으로 어두운 관점을 취하는데, 미래에 대한 비관적 태도야말로 대비와
예견을 위한 중대한 보장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부정이든 긍정이든 낙관이든 비관이든 간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비관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야 미래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좀 그 책 내용을 소개하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난 토요일에 저희끼리 이런 인류의 미래를 논하는 그런 토론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 장면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했던 쟁점은 그런 거였어요. 잠깐만요. 그런 거였어요. 결국 계속 나오는 진보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먼저 낙관적이 그러니까 인류가 진보한다라는데 부정적인 오히려 비관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셨던 참여자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많이 들었던 생각들이 아까 말씀해주신 소리가 잘 들려야 될 텐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질병이나 인문이 발전함에 있어서 어떤 기회를 얻게 되는 거에 대한 자기 시간을 얼마나 단축하고 그걸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효율이라는 단어가 지금 되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마치 진보이냐 이렇게 대부분 당연히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고 거기에 맞는 자기가 가져온 재산이나 어떤 재화에 따른 그 효율이 좋아지면 얻는 기회도 많아지고 자기의 삶의 질이 좋아진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공돌이라서 사실은 제 이제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저는 공돌이라 가지고 작년까지는 거의 책을 1년에 한 권 읽을까 말까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뭔가 되게 목마름이라고 해야 되나? 배고프다고 해야 되나? 좀 부족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일주일에 한 권씩 꾸준히 읽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딱 아까 말씀하셨던 진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게 진보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배가 고팠고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아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발이 나가는 거고 지금은 좀 사회적으로나 저희 좀 분위기적으로나 서점 같은 데 가보면 옛날에 자기계발서보다는 철학책이 좀 더 많이 비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사람들이 좀 그런 쪽에 좀 배고픔을 느끼고 있지 않나. 네, 지금 얘기하신 이제 전창호님 같은 경우는 인류의 진보를 우리가 마냥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다. 근데 약간 알랭드 보통과 맥을 같이 하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나 사고나 이런 수준까지도 같이 그게 이제 진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물질적인 진보가 어떤 가치관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지도 못할 뿐더러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더 어떻게 보면 또 책도 안 읽고 막 이러면서 퇴보할 수도 있지 않냐.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첫 번째 그 발제 사항으로 진보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을 논의를 했고, 사실은 모든 부분을 좀 편집해서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서 오늘 들고 나온 화면은 이제 많지 않은데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인류에서 기술이나 과학적으로 진보하는 부분을 잠깐만요. 아이고. 하드웨어의 진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하드웨어는 계속해서 진보하고 이런 기술의 성장으로 인해서 생산의 어떤 능력은 좋아지고 생산 단가가 낮아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발전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소프트웨어라고 본다면 이런 부분도 같이 동반 성장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 갭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인류가 진보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 발제 사항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인류가 진보한다고 볼 수 있느냐? 과학기술과 인간 수준 사이의 괴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서 좀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이제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 소셜미디어가 발전해서 민주적인 평등을 이뤘지만 이게 진보했다고 볼 수 있는 거냐? 네, 거기에 대해서도 좀 토론을 나눠봤는데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 미디어로 예를 들어보면은 과거는 이제 부대끼면서 친구들이 알아서 만나고 했지만 그 만날 수 있는 다양성은 좀 떨어졌던 그런 게 있던 반면에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지만 그 상대적 박탈감을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가능성이 더 열려버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참여자분 중에 김지연 님이었고, 이분도 역시 그 인류의 진보를 낙관적으로 볼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간관계의 거리는 되게 소원해지지 않았느냐. 네, 그러한 관점이었고요.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도 한번 볼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이제 만남에 대한 온라인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정보의 평등화의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개인이 자기 컨텐츠를 만들어서 또 자유롭게 소비를 할 수가 있는 것도 되게 좋은 측면인 것 같아서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정보의 어떤 권력들이 이렇게 상위 쪽에 많이 편중이 돼 있었었는데 지금은 개인도 어떤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컨텐츠가 있으면은 자유롭게 그걸 오픈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소셜 미디어의 발전을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지금 네, 얼굴이 잘 안 보였죠. 뒤에 막 눈이 펑펑 내리고 있는 그날 진행을 했었는데, 저 창문가 쪽에 앉으셔가지고 역광에서 얼굴이 잘 안 보이셨는데, 오금택님은 이제 인류의 진보가 인류는 지금까지 진보해왔고 진보할 것이다라는 찬성을 하는 분이시고, 예를 들면 그런 과학기술로 인해서 소셜미디어의 발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정보의 평등이 일어났고 그리고 민주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진보가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온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자, 요거를 우리 그 역자님인 전병근 역자님이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국가의 세대별로 해보니까 수치가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 이유를 놓고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는데 뭐 발육이나 먹는 것도 좋아졌잖아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유체인데 그게 좋아지고 그 다음에 환경 자체가 우리가 스마트해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제 생각에도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이 가능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정보도 많이 공유를 하게 되고 똑똑이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아까 인간이 스마트해지는 거나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서 이쪽이 더 빠르게 돼버리니까 이제 또 상대적으로 간극의 문제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또 스마트해진다고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제 생각에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또 스마트한 축에 속해요. 지구상에서 다수를 또 보자면 또 이쪽이 뒤쳐져 있거나 내지는 아직 이쪽은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인터넷만 해도 사실 액세스 안 되는 경우도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면 또 개입이나 간극 차이 이런 문제들.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이게 뭘 하나가 좋아진다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게 생태계 밸런스하고 관계되는 건데 뭔가 이렇게 격차가 무조건 멀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 자체가 좋아지는 것만 보면 분명히 수치로 보면 좋아지는 건데 이게 뭔가 어떤 중거점이나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주체하고 관계에 봤을 때 빨라지는 거는 오히려 그 자체는 부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전병근 역자님은 이제 그 하드웨어라고 해야 되나요? 기술의 진보가 너무 발전을 해가는데 사람들이 그 수준을 이렇게 맞춰서 따라가주지 않으면 여기에 오는 괴리에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 격차, 인간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추구하는 가치관들이 따라가주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이 너무 발전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이제 진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저희가 명우님 말대로 굉장히 토론 자리가 되게 풍부했는데 책보다 더 많은 소재, 오히려 그 진보를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할까, 뭐 이런 뒷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실은 토론 꼭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인류가 진보하면 개인의 행복도 같이 진보할 것인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봤는데요. 잠깐 들려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상현님 모습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상현님도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예전에 좀 약간 더 기술의 진보가 덜 되었던 사회보다 과연 지금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술이 계속 진보한다 그래서 개인이 행복한 부분은 아니다. 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사실 그 부분들을 다 소개하는 게 잘 전달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중간중간 보여드리고 이제 요약만을 좀 전하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역광 때문에 촬영이 얼굴이 좀 잘 안 나와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 지금 상현님 부분은 소리가 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현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가 좀 더 불행했을 때, 예를 들면 원시시대 혹은 삼국시대에 살았던 사람에 비해서 기술의 번영을 누리고 있는 지금 우리가 더 절대적으로 행복할 것이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개인의 행복과 인류의 진보의 문제를 그런 부분에서도 볼 수 있지 않겠냐. 뭐 사실 이 책의 토론에서는 그 부분까지 다뤄지지 못했는데 저희는 그러한 폭넓은 영역에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중간에 태연님 말대로 내가 이러려고 알파고 만들었나 자괴감 들고 괴로운 느낌이 든다고 했는데, 그 말컴 글래드웰이 그런 부분을 지적해요. 만약에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그런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예전보다 훨씬 더 파장이 커진다는 거죠. 그냥 불나고 뭐 전쟁 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히틀러 때문에도 뭐 2천만 명이 죽었는데 지금은 뭐 한 방에 더 훅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더 어떤 사고나 어떤 인간적인 인류의 성숙도가 더 중요하다. 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진호님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더 불행했을 때라기보다는 과거에 어떤 기술 발전이 지금보다 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겠죠. 그때도 덜 행복하진 않았을 거다. 이제 뭐 그런 다양한 토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들을 다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저희도 요점은 그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인류가 진보할 것이냐, 그럼 진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는 그 인간의 성숙도를 어떻게 따라잡아야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계속 토론하는 것이다. 이렇게 10명이라도 모여가지고 각각 어떤 방향으로 진보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토론해 보는 게 굉장히 의미 있고 재밌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역자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책을 번역하고 이 책이 이제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우리는 그럼 미래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그 멍크 디베이트도 그런 부분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비님도 또 토론하면은 또 댓글로 엄청 달아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좀 들으시면서 뭐 공감이 되는지, 저의 개인적인 느낌은 이 석학들도 과연 엄청나게 다 똑똑한지는 않나? 막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는데. 잠시만요. 작동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조금 마무리 부분으로, 잠깐 이거 다시 해볼게요. 마무리 부분으로, 그 사전 인터뷰가 나와요. 근데 사전 인터뷰가 사실은 더 풍부하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실제로는, 자, 여러분, 저 지금 이 폰으로 여러분한테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세팅을 다시 하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조금 쉬고 계세요. 지금 요거는 미러링을 해서 방송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네, 보이시죠? 제가 방송하는 환경입니다. 조금 방송사고가 났지만 양해를 해주시고. 어디 갔어, 책? 네.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 부분, 사전 인터뷰 부분을 보면 이게 사실은 진짜 디베이트 하는 동안에는 막 싸우느라고 좀 진짜 중요한 그런 얘기들을 안 하고 막 서로 뭐 증거 갖고 뭐 토론을 갖고 얼마나 네가 하는 말이 근거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많이 싸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앞에 사전 인터뷰를 보면 조금 더 심도 있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들려드리는 것으로 제언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알랭드 보통이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배후에는 대단히 강력한 낙관론 내에 두 가지 동인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즈니스와 과학입니다.
비즈니스와 과학이라는 두 가지의 아주 강력한 힘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적절한 행복과 만족을 얻는 것을 주기적으로 완강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경제발전의 진정한 비극 중 하나는 사람들의 물질적 조건을 향상시키면 인간이 더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40년도 전에 리처드 이스털린이라는 경제학자는 사회가 모든 면에서 극도로 부유하다고 해도 그 이상을 추구하는 욕망과 타인에 대한 부러움, 지위욕과 불안은 지속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사람을 억만장자로 만든다고 해도 경제적인 급변과 불행, 탄식은 존재할 것입니다. 네, 저는 사실 알랭드 보통의 의견 쪽에 가장 동조하고 그 관점에서 좀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내재된 결함을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현재 인류의 꿈입니다. 완벽한 기계 인간을 만들 거라는 기대이죠. 어쩌다 보니 저도 인공지능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최고로 발달한 시점에 이르러서는 우리는 사실상 호모사피엔스 단계를 벗어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인공지능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더 이상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과는 다른 무엇, 다른 누군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 건빈님과 민서님이 토론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아요. 이 주제 가지고 한번 친구분들이랑 토론을 하자고 하면 술자리에서 욕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말콤 글래드웰의 이 마지막 그 사전 인터뷰인데, 우리는 이 사람도 이제 인류가 진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죠. 우리는 개인의 영역에서는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류 전체 차원에서 반드시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구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편 토론자들은 우리가 과거에 비해 정말로 나아진 면이라던가 앞으로 다가올 몇 년 동안에도 계속 좋아질 것으로 모두가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부터 5년, 10년, 25년 후에도 인류가 전체적으로 더 좋아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기술을 비롯해 여러 분야가 발전할 경우 그 반대편의 재앙적인 본성과 규모도 비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인류가 한 분야에서 이룩한 모든 거대 도약에 상응해서 반대 측면에서도 가령 인류 자신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도 거대한 도약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관주의자로 반넘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제 입장은 단지 세상은 달라질 뿐이라는 것.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수록 더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인류의 앞날이 좋아질 거라는 주장이 옳다고 입증할 책임은 상대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그 주장을 의심할 따름입니다. 오늘날 소수의 개인이 저지를 수 있는 거대하고 특이한 악행이 우리 삶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 중 99.9%가 이전보다는 더 선해졌을 수도 있지만 나머지 0.1%가 우리의 삶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소련에서 2천만 명의 사람을 일소하는 데는 스탈린 한 사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비록 소련에 살고 있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천사였다고 해도 한 명의 독재자 때문에 아주 암울한 운명의 고통을 견뎌냈다는 사실은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진보한다고 해서 인류가 선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다. 오히려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말콤 글래드웰의 이야기이고요. 세 번째 스티븐 핑커는 이제 그 하버드대 인지과학자죠. 그래서 굉장히 데이터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데 인류의 앞날에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토론 주제는 의견이나 태도나 분위기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에 관한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인류의 웰빙을 말해주는 모든 지표가 상승세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오래 살고 병치레도 덜하고 더 부유해졌습니다. 더욱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끌어온 과정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리한 종인 이유는 언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자 덕분에 우리는 시행착오를 통해 얻는 결실과 천재성의 발동, 행운의 사건들, 성공의 기록은 축적해 나가는 한편 여의치 않은 것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수많은 성패가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를 풀기 위해 정신을 가다듬고 일반적으로 성공했던 해법들을 기억한다면 인류의 상황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러디어드 그리피스가 중간에 이제 복잡성의 문제가 야기할 수 있는 인류의 위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해요. 사회적께서 복잡성을 문제로 지목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인류 최고의 두뇌들은 앞으로 그 복잡성의 문제를 목표로 설정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결될 문제다. 라는, 저도 사실 뭐 이러한 맥락에서 그 인류가 진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매트 리들리와의 그 인터뷰입니다. 이분도 세계가 진보할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편에 계시죠. 지난 50년 동안 인류는 기초생활지표에서 가장 이례적인 진보를 이룩했습니다. 지금은 전체 인구의 10%만 극단적인 빈곤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극빈자 수는 너무나도 많지만 그 사이에 일어난 변화는 놀라운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사람들은 풍족해졌고 건강해졌고 행복해졌고 깨끗해졌고 자유로워졌으며 평화로워졌고 이분의 주장으로는 심지어 평등해졌다. 가난한 나라 국민은 부자 나라 국민보다 더 빠르게 부유해지고 있으며 그것이 세계의 평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라고 데이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왜 발전하는 건 느끼지 못하냐? 대부분의 좋은 뉴스는 점진적인 것에 반해 대부분의 나쁜 일은 급작스러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대전과 대학살이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과거보다 나아졌다. 그 사이에 점진적으로 좋아진 것은 언론으로 보도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발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의 혁명도 자발적으로 생겨났다. 어느 누가 예정한 것도 아닌데 자연 발생적인 질서라 부르는 것을 낳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사회 안에서 형식과 기능의 급격한 변화를 낳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의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인류는 계속 진보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사피엔스의 미래를 소개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는지. 그 명우님이 지금 한 장면을 얘기해 주셨는데 핑커씨 구타당해서 죽음에 이른다는 대목에서 한참을 소리내어 웃었네요. 다음번에는 토론자들 의견에 반론할 수 있는 정보를 모아놓고 정독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실제로 서로를 좀 약간 비난하고 뭐랄까 비난하는 게 꼭 나쁜 쪽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유머를 섞어가지고 막 그렇게 해요. 풍자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굉장히 사실 토론 부분이 재밌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좀 토론하는 것도 배울 수 있고 생각해볼 포인트도 많았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연님 말대로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죠. 근데 이제 그 매트 리들리는 그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또 그 부분이 쟁점이 되기도 하고요. 네, 성진님 말대로 이야기할 거리가 끊임없이 주어지는 그런 주제인 것 같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뭔가 우리도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 평소에 토론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멍크 디베이트가 좀 중요하지 않나. 네, 앞으로도 멍크 디베이트에 나오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한번 우리도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12월에도 책의 일지라와 함께 읽기는 계속됩니다. 12월에 책이 공지되면 여러분들 꼭 신청해 주시고 같이 나와서 아까처럼 심도 있는 얘기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저는 원래 토요일, 일요일에 소개하려고 했던 사피엔스의 미래를 소개를 여기까지 마칠게요. 그리고 이번 주에 책을 선정해서 다시 토요일, 일요일에 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언니가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맨날 강화문에 가느라고 토요일 밤에 막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데, 어쨌든 또 잘 준비해서 토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